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역사를 알면서 하면은 더 재미있게, 그리고 그곳에 놀러 갔을 때에도 그곳의 역사를 알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주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재미있게 투자하시고 관광하시는데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4.3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배지로서의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뭐 설문 대할망에 대한 신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성산일주봉 이런 데가 이 할망이 뭐 팔레트로 썼던 데다. 그래서 엉덩이로 앉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나온 게 된 거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아이들이랑 같이 갔을 때 같이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탐라국의 삼성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상이었죠. 김만선이라고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신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으로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제주도민들이 힘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민들이 좀 고마워하는 그런 거상도 있고요. 하멜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이중섭이 제주도에 살았었죠. 이제 미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어떻게 와서 살게 됐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게 되다 보면 관광을 하실 때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아까 4.3 사건 관련해서 소설이나 영화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런 역사 관련돼서는 이제 나의 문화유산 납작이라는 책이 국내의 지역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고요. 책을 좀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어린이 버전으로 만화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애랑은 만화책을 가지고 가서 같이 보면서 막 돌아다녔었고요. 그리고 애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사항 몇 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토지를 가장 먼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제주도 부동산에 뭐를 투자를 할 때 광풍이 불 때 땅값 자체가 몇백 배 올랐던 곳이 토지였기 때문에 토지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의 토지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고 환경 보전이나 이제 뭐 유산 보전 같은 걸로 굉장히 개발이 제한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뭐 구자, 성산 이쪽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개발에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라든가 전기가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축산이나 말 이런 게 굉장히 좀 키워지는 곳도 많아서 근처에 뭐 말이라든가 축산 관련된 업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게 주변에 있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뭐 도로가 주변에 있는지, 도로가 없게 되면 이제 맹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발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라든가 아니면 묘지라든가 고압선 같은 것들도 옆에 지나가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묘지 같은 경우도 4.3 사건이나 이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좀 연고가 없이 무덤 형태로 생겨지게 되면서 생겨진 좀 묘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토지 투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좀 토지 투자에서 좀 피해야 될 대상이 이제 안에 묘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보통 투자를 하실 때 막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실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개발이 이미 돼서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그 근처 지역의 땅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그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쓰면서 개발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토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현지 부동산이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경매나 공매 나오는 거를 가보지도 않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서 실제로 땅을 보면서 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렸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뭐 일 사례로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표선 해변인 거죠. 이제 서귀포시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이제 표선 해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쪽에 이제 공매인가 경매로 나왔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평가액보다 2배가 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었고요. 아마 외지인이 낙찰을 받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 땅이 가서 보니까는 물이 들어오면 바다인이면서 이제 물이 썰물이 됐을 때는 육지가 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개발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매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배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 중에 이제 농지가 굉장히 대부분인데, 농지는 실제적으로 농민들만이 살 수가 있고요. 물론 뭐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농장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는 했지만, 큰 농지를 좀 매입하시거나 하실 때는 농민으로서의 자격이 되셔야지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라,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농지증이라고 해서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주택이 그 다음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농가주택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민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가 가게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보시는 분들, 농가주택도 좀 관심 대상이긴 한데, 농가주택도 실제로 제주도는 필지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 제대로 잘 안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필지 자체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여부도 좀 보시면서,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무허가 건물인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거를 양성화 시켜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올릴 수는 있긴 한데,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막 소유주도 명확하지 않고, 토지랑 건축물 소유주들도 많이 다른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된 게 이제 4.3 사건이 가장 큰 계기가 되기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비가 안 된 필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 가족 중에 한 분은 실제로 가셔가지고 전세로, 물론 은퇴를 하셨고요. 저희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제주도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에는 전세로 한 1, 2년을 사셨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나 원래 원주민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외지인 사기에는 어느 곳이 좋느냐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쪽 주민들이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거는, 신도시 쪽의 인프라가 좀 갖춰진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 어차피 와서 생활을 하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벌레라든가 바람, 염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조언을 들으셨고, 그래서 서귀포시 혁신도시죠. 그 월드컵 경기장에 이마트가 같이 딸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쪽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때 들어가셔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신 거죠. 그때 뭐 구입하신 가격이 한 3억 중반대로 구입을 하셨고, 그게 이제 피크를 찍을 때는 6억 7억까지도 갔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 4, 5억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그분이 사셨던 곳은 이제 해변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중층 정도 것을 사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덜한 편이라, 지금은 거의 뭐 많이 떨어졌다 손 쳐도 한 5억 정도 수준에서는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라고 하면 어려운 뭐 토지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셔가지고 뭐 기획부동산에 당하신다던가 아니면 향후 관리를 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실 예상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좀 뭐 제주도의 아파트를 인프라가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것도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지인분은 반은 거의 제주도에서 사시고 반은 이제 서울 쪽에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주도에 차도 한 대 놓으시고 제주도 생활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과 동시에 부동산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좀 괜찮은 투자처라고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 부동산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예측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급은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라 공급은 향후엔 좀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미분양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근데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수요 쪽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인구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뭐 70만 명 좀 안 되는 상황에서 80만 명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12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통계청 등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공급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없다 보니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관광객 측면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중국 뭐 여파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겪으면서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었죠. 2016년에 한 1700만 명까지 매년 오다가 이게 이제 2017년, 18년에 계속 줄어들면서 한 143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2019년에는 다시 반등을 해서 아마 1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시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봐서도 기존에는 뭐 한 6%에서 8% 정도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중국 사드 이슈 등이 생기면서 이제 17년, 18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18년에는 드디어 뭐 1.7%인가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9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이제 0.5% 정도 상승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주도 경기 전망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 경기 쪽은 올해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산 제주도민들조차도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떨어질지도 모를다는 불안감 때문에 좀 계속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고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부동산 상대적으로 많이 싸죠. 뭐 해봤자 아파트들이나 이런 거 해도 뭐 5억 원, 6억 원이면 충분히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물론 엄청 좋은 거는 10억도 가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30평대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한 4, 5억 정도 있으시면 살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9억 이하짜리 주택들에 대한 뭐 수요가 많아질 거다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주도도 이런 거에 대한 좀 간접적으로 반사이익을 약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추가로 정부가 이제 국내 여행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될 때 이거를 공제를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식의 지금 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적용 타당성 여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국내로 가는 여행들이 많아져야 수요나 뭐 경기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여행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가 그 혜택을 보게 될 거고요. 중국 관광객들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2017년에 한 2개 팀 정도로 해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왔던 이제 중국 인센티브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광객들이 작년에 보면은 한 12개 팀으로 해서 10만 명 가까이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9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한 550만 명 정도로 2018년 대비로 해서는 15%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시진핑이 아마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체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살아날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종의 한 바닥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나 내년부터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올해 정도부터는 투자를 해 놓으셔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항만이나 신공항 관련된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포지티브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개발 프로젝트죠. 이제 5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하는 부분도 지금 뭐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요런 토지 보상금 풀리는 이슈라든가 아니면 요런 개발이라든가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해놓으시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 투자건들 신공항이라든가 뭐 아까 오라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슈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런 거 좀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같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제주도 부동산 쪽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